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비장의 기능은 이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장에 들어오면은 이 음식물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액이 분비돼 가지고 이것이 흡수가 되는데, 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요 전반적인 기능이 바로 비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장의 기능에서는 이제 그 양방적으로 말하는 그 비장의 기능보다는 더 포괄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약간 그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비장 기능, 한방에서 말하는 비장 기능은 음식물을 이제 입에서 흡수되고 침샘이 나오고, 위장에서 유액이 분비가 되고, 또 이제 십이장으로 이제 췌장에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또 담낭에서 그 이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담즙이 분비가 되고, 또 함으로써 이제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장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 이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 기능으로서 이제 비장은 이제 그 혈액을 통괄한다 통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같이 이제 우리 혈액의 모든 것을 이제 그 관리해 주는 거죠. 간에서는 혈액을 저장하는 거고, 심장은 혈액을 이렇게 돌게 해 주는 거고, 비장에서는 그 혈액을 이렇게 그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장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혈액이 쭉 활동을 하다가 이게 노후가 되면은 이 비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그 파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이 비장에는 꼭 이제 적혈구 말고 백혈구, 그 중에서도 이제 림프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림프구는 우리 몸에서 그 면역 작용, 저항력을 길러주는 그런 작용인데, 요 비장 기능, 림프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그 비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방에서 말하는 비장의 기능은 바로 이제 요 한방에서 말하는 비장의 그 기능 중에서 이제 혈액을 통과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은 그 소화 흡수를 하고, 또 이제 비장하고 관련된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근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긴장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 우울한 기운이 오래 가면 이제 식욕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그 비장의 기능이 이제 생각하고 연관이 많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 열받으면서 막 먹는 경우도 있지만, 비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요 비장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장 기능이 약할 때는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이제 팔다리도 무력하고, 몸의 모든 기운이 좀 떨어지고, 살도 빠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실증인 경우에는 배가 팽만하고, 대소변이 꽉 막히고, 습이 많아지면서 이제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증세가 있는 것이 이제 비장의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그 현대인들, 특히 이제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장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 대기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폐기능은 좀 이제 그 환경이 대기오염이 심한 사람들한테 가장 안 좋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요즘 뭐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가장 먼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가 바로 그 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기를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폐주기. 기라는 건 우리 뭐 기혈 할 때 기와 혈 중에 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순환이 될 때 그 혈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기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기혈이 갈 때 바로 영향을 그 기를 주관하는 장기가 바로 이제 그 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는
우리 폐는 기를 주고 가는데 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하는 폐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외부의 공기가 들어왔을 때 하는 공기를 말하고요. 또 이제 수곡의 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곡의 기가 되고, 또 이제 선천의 기는 이제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기운이 바로 선천의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들이 서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서로 도와줌으로써 이제 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가 이제 바로 이제 가슴에 생기는 것을 이제 폐에 생기는 것을 이제 종기라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기가 바로 폐의 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가 이제 폐는 또 이제 상부지간이라 그랬습니다. 상부지간이라서 이제 재상과 같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심장은 군주지간, 왕과 같고, 왕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이제 재상이죠. 재상과 같은 그런 기관으로서 심장의 혈을 도와서 이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폐의 기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가는데 심장의 혈을 폐의 기가 도와줌으로써 우리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수곡의 기를 이제 전신에 나눠주는데, 이 중에서 탁한 거하고 이제 맑은 것이 있어요. 맑은 것은 이제 영질에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탁한 것은 위기라고 해서 우리 몸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곡의 기자 중에 영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에서는 이제 기를 주관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는 우리 몸에서 피부를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이제 굉장히 윤기 있고 좀 탄력 있게 되면은 바로 폐의 상태가 좋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드름이 많다든가 습진이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홍반이 많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이제 피부에 이제 피부가 이제 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폐에도 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를 한방에서는 이제 피부를 치료할 때 피부에 직접 바른다든가 하는 그런 거보다는 폐를 보호해줌으로써 폐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폐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는 바로 이제 피부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튼튼하면은 이제 땀이 안 나죠. 땀이 배설도 잘 되는데, 폐가 약한 경우, 이제 식은 땀이 난다든가, 잘 때 땀이 나는 경우, 이런 건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폐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길이죠. 코하고 인후, 후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폐 기능은 바로 이제 코하고 인후, 후두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안 좋아지면은 인후나 코도 많이 안 좋거든요. 한 예로 이제 폐가 많이 건조되거나 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폐열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후도 마르게 되고 목소리도 쉬게 되고, 또한 이제 폐가 건조하게 되면은 이제 코도 마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 기관지 이런 모든 기능이 다 이제 건조해지고 열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폐가 먼저 열을 받고 그것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인후라든가 코라든가 이런데 또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폐하고 기관지가 이렇게 마르게 되는 건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는 경우,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과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보면 몸에 열이 많이 생김으로써 폐 기관지가 이제 건조해지고 열을 받게 되고, 그게 점점 올라가면 이제 인후라든가 목구멍에도 이제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술고기를 많이 안 먹는데도 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기운이 이제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폐 기관지도 말라갈 뿐만 아니고 이제 코 인후까지 다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후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이제 코도 마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코가 말라야 되는데 본인만 또 이제 마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화가 많아서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에 코도 마르고 인후도 마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제 폐를 보여주고 폐를 윤기 있게 해주면은 역시 코도 마르고 긴장된 것이 이제 많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는 코하고도 연관이 되고 인두나 후두 모두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하고 관련된 장기로서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기운이 하강되면서 이제 이 폐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는 좀 적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폐는 원래 이제 그 양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폐는 이제 단순하죠. 폐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혈액에 보내고 또 이제 혈액 속에 있던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 기능이 바로 이제 폐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거 이제 그 혈액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한방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혈의 순환. 이제 기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혈액이 운행이 되는 거하고 많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어깨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어깨 모양을 하고 있고 이 폐 아래에는 이제 나른 장부를 다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폐에서는 기가 만들어지고 이 기는 우리 몸에 있는 영양을 혈과 함께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는 주로 이제 그 건조한 거 그런 하고 관련이 되고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는 이제 금하고 관련이 되고요. 또 이제 피부하고 관련이 되고 코 그리고 이제 피부나 피모 이렇게 살갗의 피부의 그 털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폐의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의 크기를 아는 것은 이제 우리 흉곽으로 보았습니다. 흉곽이 이제 이렇게 단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흉곽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이게 가슴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게 그 폐가 올라가면서 여기 인후부 여기가 푹 파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가 위로 많이 올라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제 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겨드랑 사이가 좀 좁아지면서 이게 옆구리가 갈비뼈가 이렇게 두툼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가 좀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기가 많이 올라가면 상기가 많이 되고 얼굴이 벌게진다든가 그렇게 되고 이제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천식 숨이 가쁘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이 폐 기능이 좀 폐가 밑으로 내려간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를 누르면서 옆구리가 아픈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가 단정하면은 이제 폐도 튼튼하고요. 폐가 또 이제 그 흉곽이 굉장히 좁고 위약하면은 또 이제 폐 기능이 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만일 한쪽이 이렇게 많이 커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폐가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예. 다음에 이제 폐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거. 폐가 상하게 되는 것은 이제 몸을 차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찬 것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를 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를 상하는 것이 이제 쉬운 것이 이제 감기에 걸리는 거죠. 감기. 우리 보통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는 감기에 덜 걸리는데 겨울에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많이 쌀 때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외부의 찬기운이 피부에 들어오고 피부에 들어온 것은 또 인후로도 폐 기관지로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찬기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폐를 손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 손상이 되면 이제 감기에 쉽게 걸리는데 이게 좀 바로 이제 우한발일 나고 열이 났다 안 나타나고 오싹오싹 춥고 하여튼 기침 감기하고 하는 그리고 심해지면은 이제 팔다리 어리 온몸이 쑤시는 몸살까지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이제 폐하고 찬기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폐에서 상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몸에 열이 많아도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폐에 열이 많게 되면은 이제 폐가 이제 그 건조해지죠. 그 촉촉하니 이제 폐가 스펀지 같이 촉촉해야 되는데 이제 그 건조해지면서 폐가 마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폐가 좀 약간 위축이 되면서 이제 마른 기침도 많이 하고 이제 천식 숨도 가쁘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뭐 술고기 많이 먹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경우에 보통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면은 폐 기관지 같은 데가 이제 그 마르게 되는 거죠. 마르게 돼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건조해지게 되면 옛날에 이제 논두렁 같은 데 보면은 어떠세요? 이제 논두렁이 이제 건조해지면은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폐 기관지가 갈라지게 되면은 이게 폐가 위축이 되면서 그냥 건조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래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기침을 할 때 거렁거렁하니 이제 막 울리는 그런 그 기침을 하게 되는데 폐가 그 건조하고 마르게 되면 쌕쌕거리면서 이제 희망적인 쇳소리가 나는 기침. 그 나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침할 때 보면 그냥 그 쇳소리가 나는 그런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폐가 건조해지고 마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마른 기침을 하면서 이제 그 쇳소리가 나는 그런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폐를 보호하는 폐를 윤기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치료법을 하셔야지 폐가 마른 기침도 멈추게 되고 폐도 좀 튼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폐의 증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풍한, 아까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풍한, 그 감기 기운처럼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기침을 하거나 숨이 가쁘고 땀이 오한바절이 나고 팔다리 어디가 쑤시고 하는 그런 감기 증세와 이제 몸살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폐가 이제 강할 때하고 허할 때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있죠. 폐가 이제 약한 경우에는 숨이 약하죠. 숨 쉬는 것도 겨우 그냥 이렇게 겨우 힘들게 쉬는 경우가 있고, 또 기운도 약하고, 또 이제 한숨을 좀 많이 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가 실하게 되면은 이제 뭐 기가 많이 올라가고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받고 또 마른 막 뭔가 좀 상열도 많이 되는 그런 가래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폐가 이제 실한 경우, 튼튼한 경우에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제 상기가 많이 되는 경우, 기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열을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열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쓴맛 나는 음식들이 열을 내리면서 기를 좀 상기된 기를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내리면서 기가 막 올라가고 막 얼굴이 벌게지고 흥분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쓴맛의 음식을 좀 먹으면 좋고요. 또 이제 근데 요 폐가 약한 경우, 이제 약해서 이제 뭐 기침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힘맛 나는 음식, 오미자라든가 그런 힘맛 나는 그런 음식을 먹어서 이제 폐를 좀 약간 강하게 해주면은 이제 기침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만약 열이 많이 나는 경우, 화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열을 좀 뿜어내줘야 되거든요. 열을 확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매운맛이라고 해서 고추와 같이 그렇게 매운맛이 그냥 맵고 열이 있는 그런 맛이 아니고, 매운맛이라는 건 박하와 같이 뭔가 화한 이렇게 뿜어주는 파나 이런 양파와 같이 이게 생강과 같이 이런 게 좀 뭔가 그냥 쭉 이렇게 밖으로 땀이 날 수 있게 품어주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이제 몸 폐의 열을 좀 없애주는 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어도 이제 보통 고춧가루에 콩나물에 이제 뭐 소주 한 잔 마시면은 이제 감기가 떨어진다고 했듯이 그 원리가 바로 이제 가벼운 감기에는 그렇게 마시게 되면은 땀을 한번 쫙 내줌으로써 가벼운 감기를 이제 없애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힘맛,
매운맛이 이제 발산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또 이제 폐 기능이 약하고 허약한 분,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기침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오미자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라든가 해서 이제 열을 좀 내려주는, 그 수렴을 해주는 신맛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 기침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폐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는, 끊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이제 말라가는 거죠. 피부가 말라가면서 근육도 말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손톱도 이제 계속 마르면서 모발까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탈모가 되는 그런 경우에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를 이제 사상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폐는 간하고 연관이 있어요. 폐하고 간이 서로 연관이 되죠. 아까 비하고 위장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비하고 신장이 작용을 했는데 폐하고 간은 기액과 그 수분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액이라는 것은 이제 소변하고 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하고 땀을 생각하시면은 폐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 흡수하는 기능, 그래서 뭐든지 잘 먹게 되죠. 흡수하는 기능이 많아서 이제 많이 땀을 이렇게 흡수하는 기능이 많아서 몸에 가다두는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폐 기능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 기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땀을 내주는 거, 이것이 이제 폐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너무 발산하는 거, 뭐 구토를 한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이 강하고 이걸 흡수하는 기능, 안으로 내려주는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주는 기능이 강했는데 폐 기능은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한 거죠.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의 열을 좀 내려주는, 폐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그 기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은 이제 기액이 이제 잘 내려갔다. 안으로 잘 흡수가 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고, 만일 땀이 난다고 하면 태양인 같은 경우는 더 그냥 폐 기능이 더 강해지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오히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은 이제 폐를 간이 막 흡수하고 뭐든지 많이 먹고 이렇게 쌓아두려는 그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발산해주는, 그러니까 폐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땀을 쫙 내주는 것이 태음인들의 폐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폐가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제 폐를 보호해줘야 되죠. 그래서 폐를 보호해주는 좋은 음식이 바로 이제 견과류가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나 잣이나 땅콩 같은 것은 이제 보면 이제 뭔가 이게 딱딱한 걸로 쌓여 있죠. 쌓여 있다는 것은 그 견과류의 안에 있는 것이 기가 발산이 많이 되고 땀을 많이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태음인들이나 폐 기능이 약한 경우, 땀이 잘 안 나는 경우, 마른 기침을 많이 하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견과류, 호두자, 땅콩 같은 그런 견과류를 먹게 되면은 역시 이제 땀을 좀 이렇게 뭔가 발산해 주면서 땀도 나고 폐를 좀 촉촉하게 해주면서 이제 마른 기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밤도 그렇죠. 밤도 이렇게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고 아마 옛날 시골에 보면은 이제 밤이 익으면은 밤알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 그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건 이제 밤의 기운이 뭔가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또 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그 폐가 튼튼해지고 보호하는 거 되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또 배가 좋습니다. 배는 이제 보면 옛날에도 이제 배에다가 꿀을 넣어가지고 기침에 많이 껴가지고 많이 먹었잖아요. 배가 이제 시원하면서 이제 발산하는 그런 기능이 많기 때문에 배를 먹는 것도 폐를 좀 많이 보호해주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체질도 그렇지만 이제 폐에 있어가지고 폐는 이제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다른 소고기나 닭고기 중에서 폐를 먹게 되면 역시 폐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제 뭐 순댓집에 가가지고 이제 폐를 좀 많이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폐를 보호해주는 것 중에 또 빠져서 안 될 것이 이제 바로 도라지나 더덕이 있죠.
그 더덕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그 폐를 많이 그 보호해주고 폐의 열을 빼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로도 많이 먹지만 우리 한약재로는 이제 길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폐 기관지에 많이 쓰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폐 기관지가 약하다. 더덕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도라지를 많이 먹으면은 폐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더덕도 역시 폐를 그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강합니다. 폐도 또 이제 뭐 여기 사포닌 성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폐를 많이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폐를 보호하는 것은 견과류라든가 이런 그 음식들이 좀 좋습니다. 오늘은 그 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기를 주관하는 거죠. 기를 주관해서 우리 몸에 기가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수곡의 공기가 기하고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기하고 이제 선천 우리가 타고난 선천의 기가 합쳐져 가지고 기가 만들어지고 이 기는 그 혈과 심장의 혈과 같이 도와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게 되고 또 이제 그 폐는 바로 이제 코하고 인후 이쪽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하고 인후가 마른다든가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몸에 열을 빼준다든가 술고기를 덜 먹고 또 이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걸 천천히 하게 되면은 몸의 그 폐 기관지가 이제 열이 빠짐으로써 이제 마른 기침도 덜하고 폐 기능도 좀 촉촉해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폐는 그 피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토피 피부라든가 아니면 아토피 피부라든가 홍반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가공식품들 피자, 햄버거, 치킨과 같이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육류라든가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열이 많이 쌓여서 이것이 이제 피부로도 가고 폐에도 염증이 생긴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폐의 열을 빼주고 피를 맑게 해주면은 역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폐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이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